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새해 첫 주가 이제 슬슬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그동안 증시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약간 좀 섣부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불안감으로 바뀌었고 시장도 다시 한번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무언가가 불확실하다라는 게 증시에는 정말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이 첫 주를 잘 보내야 올 한 해가 조금 든든할 텐데 첫 주부터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죠. 여기에다가 그렇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증시가 계속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역시나 힘을 쓸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그냥 3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역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시장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헤매지 마시고요. 우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흔들리는 2024년의 증시를 꽉 잡기 위해서 지구방위대에서 출동해서 오셨거든요. 우리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님 함께 하고요. SK인베스트먼트 송가람 대표님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구를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지구 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서인 전문가님의 지구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도 빨갛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내 계좌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따라오시고 종목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이슈부터 또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2차전지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2차전지 양극재와 관련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양극재 하면은 또 폭발력 있게 또 올라갔던 그런 과거의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또 그게 좀 뒤로 갔고 또 리튬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와서 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그러게요. 타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부진해지면서 하락을 하면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관련 종목들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리튬 가격의 전망이라든지 뭐 양극재 업황에서 큰 반전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관련 종목들이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인지 조금씩 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의 조정인 건지 조정이 끝인 건지 한번 이 투자 전략들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워낙에 이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지 그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워낙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도 많고 애정도 높으셔가지고 맞아요. 주제 잡기 참 겁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피하지 않아요. 네. 자, 2차 전지 양극재 우선 문서진 대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히 조정 나왔다 안 나왔다. Yes or no? 이게 좀 무섭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결단력 있게 말씀해 주시죠. 양극단입니다. 네, 저는 노. No 하겠습니다. 자, 송가람 송가람 대표는요? 대표님은요? 네, 저는 예스 하겠습니다. 예스 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 문서인 전문가님이 더더욱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정이 본인은 아직 끝이 아닌가요? 스스로 코너에 몰았어요 지금. 네. 네. 한번 어때요? 들어보죠. 뭐 일단 저는 그 노래가 좀 생각나거든요. 그 봄바람이 날리며 아, 연금 엔딩. 그게 벚꽃 엔딩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벚꽃 필 때쯤 이제 그 2차 전지도 엔딩이 조금 나는 꽃을 것이다? 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네. 근데 4분기 실적만 안 좋으면 사실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이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지금부터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지금 가이던스도 사실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 이제 4월이니까 네. 그때 이제 벚꽃 필 때잖아요. 그러면 2분기 실적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4분기, 1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다. 그러면 1분기가 저는 실적의 바닥일 것 같다. 그럼 1분기 실적 시즌은 4월이다. 그러면 4월까지는 좀 그래도 지지부진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조정. 근데 이게 조정이라는 게 꼭 가격 조정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탁 튀어나가는 흐름은 아닐 것 같다. 우상향하진 않을 것 같고 반등하더라도 좀 당분간 좀 박스권일 것 같고 가격 조정이 더 깊게 나올 수 있을까? 최근 들어서 리튬도 가격이 바닥을 좀 잡아서 가격 조정이 깊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순간적으로 또 언더슈팅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 때 좀 언더슈팅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직까지 바닥을 확정하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리튬 가격 때문에 마진이 좀 많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리튬 가격은 오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쉽게 말하면 많이 팔려야죠.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많이 팔려야 리튬 가격이 많이 팔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리튬 이제 광산 업체들이 안 파야죠. 안 팔아야죠. 공급을 안 팔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리튬은 원래는 리튬 히토류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꽉 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미국이 한번 찾아봐 했는데 지금 2번 연속 계속 세계 최대 매장량이 리튬이 막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튬 자체가 히토류가 아니고 생각보다 마음대로 캘려면 캘 수 있는 자원이 돼버렸어요. 희귀하지가 않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꽉 잡고 있는 밸류 체인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호주 같은 쪽도 그렇고 중남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광산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관련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이렇게 이 공급 관련 부분도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빠지면 팔면 팔수록 손해거든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하러 그렇게 하면 일을 안 하겠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지만 대신 아주 강하게 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면 실적을 확인한 후에 매수 시점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니요, 그럼 늦어요. 그럼 늦어요. 그럼 늦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시기가 전 4월일 것 같아서. 4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바닥이 확인되는 시점은 그보다 더 뒤일 거예요. 한 6, 7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식은 먼저 조금 스타트를 걸어야 되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저는 한 4월 정도. 그렇군요. 근데 그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저는 전기차 좀 안 팔리잖아요, 잘.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4월쯤 되면 괜찮아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거, 처음 제가 알겠습니다. 질문 보세요. 너무 제가 공격적으로 코너로 막 나갔나요?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지금 전기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에 팔리는 폭발적인 성장성 초입구는 좀 빠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뭐 전기차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살 사람들은 다 샀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조금 덜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고 가격도 좀 싼 거 더 싸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안 온 것 같고 그리고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사고는 싶은데 네. 살만한 모델이 너무 적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대신 내년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또 새로운 또 모델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전 좀 잘 팔릴 것 같은데 그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또 시기도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또 관련 부분 또 하반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서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양극재에 대한 충분한 조정이 나왔나, 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면 이번에 예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어떤 움직임이 나왔나와 함께 수급적인 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뭐 바이오, 이런 반도체, 최근 강했던 이런 섹터들 외에도 최근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다시 수급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에코 계열도 마찬가지지만 에코 계열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이 상반기에 바로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모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여기에서 하방으로 다시 한번 깨지는 상황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악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깨진다면 좀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걱정하신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모아가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빠졌죠. 특히 이 9월, 10월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차량 판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죠. 바로 공급 계약. 공급 계약 부분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에코프로 외에도 에코프로뱀이나 이런 에코 계열에서 공급 계약이 9월에도 나왔고 그리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급 계약 부분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상반기의 시장 흐름을 살펴봤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제약주 그리고 이런 반도체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대형주 위주 다른 종목이 더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개인 수급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금 가고 있는 섹터가 쉬어갈 때 2차 전지주들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런 테마들 내에서도 예수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마 내에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움직였던 대형주 위주로 추가 상승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고 조금씩 모아가면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좀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섹터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라왔던 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쉬어갈 때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측면으로 단기의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은 가격대다. 지금은 모아볼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다라는 이 두 가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 2차 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좀 LNF가 좀 강하게 가장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양극재 대형주 4개를 꼽으라면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뽑을 수 있을 텐데 이 네 종목 가운데 이제 매력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어느 종목을 먼저 좀 잡는 게 중요하냐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설문조사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네 종목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한 85표 정도 지금 투표가 된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이 좀 박빙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해서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볼 텐데 사실 양극재 이 네 종목 하면 는 다들 워낙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어서 한 번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도전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조금씩 다시 반등 나오고 살아난다고 했을 때 어느 종목부터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순서를 매긴 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1등이에요? 1등.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가 꼴찌. 그래요? LNF가 근데 오늘은 가장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교 1등, 그러니까 10등권에 있는 쪽이 1등, 2등 오르는 거랑 그다음에 한 전교 한 100등권에 있는 쪽이 한 30등 오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LNF는 전교 30등이에요, 지금? 한 전교 100등? 100등이에요? 그래요? 사장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데 왠지는 내가 이야기 드릴 건데 근데 제가 이게 순서 매긴 것도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이관 낸 거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이 네 종목에 대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일하게 오버웨이트를 유지하고 있는 건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목표가가 한 47만 원이고 그래도 오버웨이트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계속 이제 목표가는 계속 다운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언더웨이시고 목표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도 언더웨이시고 목표가가 21만 원이에요. 거의 이제 매도 의견이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순서인 것 같고 일단 LNF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건 많이 빠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도를 못 느끼겠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LNF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등급 안으로 들어오려면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돼야 돼요. 테슬라. 근데 테슬라 내재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군요. 물량 자체가 지금 당장에 수익권의 그러니까 가시성을 주가를 반등시킬 만한 가시권으로 끌어당기긴 아직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4680 같은 부분도 지금 4680이 되네 마네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4695로 가나 마나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테슬라 내재화와 관련된 부분은 실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큰 모멘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슈는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슬라 내재화 관련 이슈로 지금 LNF는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모멘텀은 빠진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결국에는 LG 엔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LG 엔솔은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파른 암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LNF를 키워주기보다는 LG 화학을 많이 키워주겠죠. 그렇겠죠. 네. 최근에 행보를 보더라도 LG 화학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밀어줘요.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빨리 LNF가 쉽게 말하면 1등급으로 넘어오려면 추가적인 거래처를 하나를 잡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뭐 SK온이라든지. 네. 근데 LNF의 주력도 라인업이 삼성 SDI나 SK온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연결되기 좀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LNF 또 수직 계열 안 됐죠. 저기 있는 세 개의 회사 그렇죠. 근데 지금 하려고 하죠. 하려고 네, 하는 하려고 하잖아요. 예, 정부채 관련 쪽도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또 수직 계열화도 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증설 관련 부분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은 덜하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상대적으로 밸류만 놓고 보면 딱 놓고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높아요. 멀티플이 가장 높은데 근데도 가능한 게 그 멀티플이 그래도 괜찮은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돼 있다. 그리고 하물며 이제 포스코라는 아주 착한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든든한 뒷배가 네. 있잖아요. 금수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분에 원재료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인 캐시플로우도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질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건 음극재, 양극재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또 모멘텀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비싼 데는 이유가 있네요. 또. 그렇죠. 그럼 LNF는 어쨌든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럼 가지고 오르면 계신 저는 분들 오히려 반등시 목표가 없이 그냥 반등. 매도를 해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네. 포스코 퓨처엠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자, 송가람 대표는 순서 어떻게 돼요? 네, 저는 에코프로 BM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네. 다음이 네. LNF, 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순으로 꼽았습니다. 약간 LNF랑 포스코 퓨처엠이 문서진 대표님하고는 조금 지금 순서가 반대인데, 네네. 그렇죠? 어떤 의견일까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의견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런 순서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시장이 조금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 자체가 많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 섹터가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 섹터 안에서도 강했던 종목이 먼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움직임이 나올 종목 같은 경우에는 LNF가 움직임이 좀 더 추가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네. 여기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더 앞쪽에 놓게 된 이유가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양극재 측면에서 기술력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니켈 양극재 이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니켈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이 80% 이상 들어간 양극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하이니켈 쪽에는 에코프로 BM이 이런 생산할 수 있는 시장을 선점하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주목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좀 더 상승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들 모두 대형주고 또 각각의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지금 이 대형주들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는 지금 이런 단기의 모멘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였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대형주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올라가면 그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지금 시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던 종목이 꾸준히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2차전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 봐야겠지만 지금은 수급이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2차 전지 양극재 충분한 조정이 나왔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가 되겠는데, 네. 문서진 대표는 벚꽃이 필 때, 다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송가람 대표는 뭐 공급 계약과 같은 실질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보면서 가져가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아, 맞다. 그것도 있죠. 시청자 내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충분히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에코프로 BM을 1등으로 잡으셨어요. 그래도 37%고 2위인 포스코 퓨처엠이랑 겨우 3%포인트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70%의 분들이 지금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되는 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또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모두 에코프로 BM을 꽤 높은 순위로 지금 꼽아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도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양극재 종목 하나쯤은 매수를 하실 때 잘 참고를 해보시고 타이밍 중요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진단 받으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서진 대표님의 복귀를 환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또 이렇게 계속 남있다 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문서진 대표님도 다시 보내요라는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애증의 문 대표님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댓글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반겨주시면서 종목 진단도 같이 남겨주셔서 오늘부터 문서진 전문가님 계속 이제 목요일마다 함께 하실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죠. 네. 짱구님께서 안녕하세요, 남있다. 제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4,774원에 비중은 15%입니다. 그러니까 4,700원 대면은 최근에 한번 4,800원 넘었다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추세는 약간 역으로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등 없이 내려가기만 합니다. 이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한 7,000원대 중반까지도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추가 하락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추세가 꺾여버린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대표께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반등의 기회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다시 이제 지난해 상반기 같은 네. 추세적인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승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 이 회사가 뭔가 업황을 뭐 이렇게 잘 해서라기보다는 AI 테마를 타면서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AI의 그러면 핵심적인 수혜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쉽지는 않다. 왜냐면 우리도 이미 벌써 폴라리스 오피스를 별로 안 사용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 써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한글과 컴퓨터도 안 쓰지 않나요? 거의 MS 아니면 어도비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사실 이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B2C 쪽은 저는 성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폴라리스 오피스 써보시고 나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써보면.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러니까 B2C 쪽은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이 없다. 그러면 B2B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리노스 합병하면서 조금 더 모멘텀을 가지고 가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예를 들어 당연히 뭐 대형 기업들은 안 하겠지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저 같으면 그냥 그 세일즈포스나 그 서비스 나우 같은 쪽 쓸 것 같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 경쟁력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B2B 쪽에서의 뭔가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퍼포먼스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냥 저는 매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 가격 이런 거 관계없이요. 네. 그냥 매일 조금씩 비중 그냥 줄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만약에 내가 AI 소프트웨어 쪽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실적은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고 앞으로 성장이 명확하게 보이는 의료용 AI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뭐 딥노이드라든지 뭐 루닛이라든지 루닛, 차라리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밸류 부담은 거기가 훨씬 더 높은데 실체는 거기가 더 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기술적 반등 가능성에서 그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좀 잡는 게 가격 좋을까요? 상관없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올라올 때마다 그냥 올라올 가격, 때마다.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매도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폴라리스 오피스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의료 AI 쪽 종목이 좀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손실이 나더라도 좀 줄이면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임준현님의 종목이고요. 현대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27만 1,800원이 매수가인데요. 네. 비중은 또 30%로 적지 않습니다. 오늘 22만 2,500원이잖아요. 이 종목이 27만 원대가 2021년도 가격이더라고요. 3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아이고. 답답하기만 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도움을 청해 오셨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수하신 이유로 좀 많이 내려갔었어요. 18만 원대까지도 떨어졌다가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20만 원대는 회복은 했지만 25만 원을 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오늘장에서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로 희망보다는 조금 많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하실 것 같거든요. 방향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현대모비스를 좀 빠르게 대응을 이제는 좀 움직여봐야 될 것 같은데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좀 움직여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비중이 높으신 상황인데 지금 이런 대형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부품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완성차 업체, 이런 모기업에서의 판매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부품사들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현대차의 상승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판매량의 증가 보게 된다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죠. 여기에서 자동차 판매 수지 이것들도 똑같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4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점은 소비 심리, 이런 소비 심리가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판매량이 증가했을 때 사업성이 늘어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살펴본다면 이 완성차 부품사에서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을 하게 되느냐 또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공정의 변화 이것들을 통해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를 살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수소형 연료전지 이쪽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가 이 자동차 부품 모듈 쪽으로 대용량 전기차용 고속 구동 모터 쪽으로 수소차 쪽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에서 수소차 어느 정도 추가로 생산을 하겠다, 양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어느 정도 대량 생산이라든지 추가로 수요가 늘어나는지 여부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의 소비심리 회복 그리고 수소차 이슈가 나오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대형 완성차 업체의 흐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큰 변화 없이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손절가는 이 20만 원대, 22만 원대 여기에서 크게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중 자체가 30% 정도로 상당히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4만 5천 원 그리고 보유하신 24만 5천 원대, 이 25만 원대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보유하신 가격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슈, 모멘텀들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네. 당장은 지금 이슈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대응 전략 체크해드렸고요. 24만 5천 원에서 지금 비중 좀 덜어내시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매수가까지는 보유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울랄라 제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네. 72,000원에 사셨네요. 지금 6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었으니까 이게 작년 10월쯤 한번 크게 한번 내리고 나서 좀 회복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답답하네요.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믿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작년 11월에는 그렇게 사더니 12월엔 또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 대표님 이거 유한양행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뭐 일단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저는 잘 버텼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급락했던 이유가 이제 레이저 티닉과 관련된 이제 이 병용 이 효능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덜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덜했다라는 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지. 그거죠. 실제로 그냥 의학적인 임상 결과만 놓고 보면 주식 관점 아니라 네. 의학적인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냐라고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일단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이제 이 생존 확률이 더 높긴 하거든요. 물론 근데 이제 부작용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미국의 의사들에게 이게 신약이 나오더라도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방전을. 그래야지 돈으로 연결이 그렇죠. 되죠. 근데 사실 미국 의사들 입장에서 지금 잘 쓰고 있는 약 대비해서 아주 특별하게 그러니까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지도에서 밀리네요. 그러니까 그럼. 괜히 어설프게 썼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그럴 수도 책임을 있죠. 본인이 져야 되잖아요. 아하. 그럴 리가 없거든요. 미국은 소송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의료적으로 효능이 이번에 나왔던 결과가 별로였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고 부작용 관련 부분도 계속 지금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어쨌든 미국 쪽의 승인 관련 이슈긴 하지만 국내 쪽 관련 부분은 여전히 이번에 1차, 2차 건보에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그 관련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이 실적으로 원래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 레이저 티닉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시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 미국 문을 두드릴 가능성도 높고 유럽 쪽에 관련된 승인도 저는 결국에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성장성은 있다. 그 다음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 얀센 쪽에서의 또 마일스톤 또 소구 받는 거 그쪽 관련 부분에 또 이익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알레르기 신약 관련 부분도 지금 나오고 유한양행이 지금 올해 임상 관련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신뢰의 유한양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번에 헬릭스 미스처럼 또 갑자기 팍 이렇게 임상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유한양행.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임상 이벤트가 많다라는 건 이런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는 저는 바이오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1월 반짝하고 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크로적인 환경 역시도 전 좋게 본다.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어쨌든 하향 안정화됐을 때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원래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예, 물론 유한양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한양행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쪽을 하고 있거든요. 예, GLP-1 관련 쪽. 왜냐하면 유한양행이 GLP-1 관련 당뇨약을 또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을 했던 많이 만져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GLP-1 그러니까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가 대체적으로 다 그 GLP-1을 활용한 거잖아요. 원래 이제 또 유한양행 제네릭도 또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도 있다. 전혀 뭔가 나쁠 게 없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섹터의 흐름도 괜찮고 섹터 내에서의 종목도 흐름도 괜찮다. 전혀 저는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일단 2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85,000원은 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85,000원까지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55,000원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파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팔 생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손절 라인은 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55,000원을 깨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000원 안 깰 거라고 본다면 어차피 이때까지도 안 파셨으면 손절가는 의미 없다. 그냥 홀딩하시고 85,000원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때 상황을 보고 더 홀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버티신 만큼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보유하시고 신약에 대한 성장성 있고 제약 트렌드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8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5,000원이긴 한데 우선 목표가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전화 상담 계속 열려 있거든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네. 조금 흔들리고 어려운 시기에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김선아님께서 올려주신 포스코 엠텍입니다. 2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담고 계시는데 포스코 엠텍이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때 아마 포스코가 이제 반도체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급등이 나온 가운데 그중에서도 포스코 엠텍이 정말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빨간 불기둥 쏘아 올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조금씩 조정도 나오고 눈치도 보면서 잠깐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딱 이 급등했을 때 가격이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미래를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 얼마 볼까요? 라고 단기 목표가 질문 주셨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포스코 엠텍입니다. 단기 네. 목표가 잡아볼까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크게 나왔지만 밀리지 않고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지지라인을 잡고 분할로 매도를 해보신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 드릴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위치에서는 27,000원대 라인을 지지라인 잡으시고 여기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확실히 줄이시고 가져가 보시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위치에서는 이 거래량이 크게 나온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8,000원대 지지 이후에 32,000원대 라인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기에서는 비중 일부 축소를 하고 수익 실현 하시고 그 다음에 34,000원대 라인 이 라인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도체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자회사에서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라든지 이 여기에서 제대로 생산된다는 이런 확실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이 리튬 사업 쪽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 이후에 앞으로의 가져가는 전략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리튬의 가격대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엠텍이 이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 여기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 반도체 이슈 외에도 리튬 광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 리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단기로도 뭐 LEF 배터리라든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중국 전기차 시장 부분에 있어서 LFP 배터리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주목을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함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중장기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로는 반도체나 이런 광산 이슈 체크를 해보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리튬의 가격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가격대가 현재는 공급 과잉인 점은 이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요 증가 폭이 나오겠지만 하반기에 이런 LEF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ESS도 리튬 배터리 쪽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27,000원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1차로 32,000원, 2차 34,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처음으로 올리신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봐드립니다. 네. 예, 우리 영화킴 님께서 네. 엑시콘 이것도 CXL 보셨나 봅니다. 그 예. 테마 보니까 이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네요.
작년 말이랑 올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많은 건 전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그동안은 반도체 하면은 그냥 반도체 한 덩어리로 움직였는데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줄 알았더니 뭐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엑시콘입니다. 21,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할 때 예, 그렇죠. 최근에 사셨다는 얘기죠. 오늘 사셨을 수도 있겠네요. 15%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자, 엑시콘은 지금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장중에 23,400원대까지 갔던 거라서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좀 되네요.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엑시콘 어떻게 봐야 될지, 회사 자체는 괜찮은 건지 문서진 대표의 의견 들어볼게요. 회사 선택은 잘하셨는데 네. 뭐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다. 뭐 뻔한 소리이긴 하죠. 네. 높아요. 네, 뻔한 소리이긴 한데 매수 타이밍은 아쉬운데 그래도 속된 말로 단순 테마로 움직일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종목 선택은 잘하셔서 그래요? 버티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비중이 몇 %라 그랬죠? 15%요. 15%. 한 떨어지면 5% 정도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 차트만 놓고 보면 급등을 하니까 테마주 같잖아요. 네. 그리고 CXL 관련 쪽에 이슈를 붙었으니까 CXL 관련 쪽에만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엑시콘을 볼 때는 CXL도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모멘텀으로 붙이는 건 맞는데 CXL 말고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나오는 건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삼성 공장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훨씬 더 커요. 삼성전자. 삼성은 빵집. 삼성은 빵집이고. 순간 중국 얘기하니까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나. 삼성전자. 예. 중국 내 삼성전자. 네, 그쪽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 대한 중국 공장에 대한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해줬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증설하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게 미국 정부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죠. 삼성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완벽하게 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어놓을 때 최대한 빨리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엑시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어차피 삼성 쪽에 지금 이 테스트 긴데 중요한 건 엑시콘 같은 경우는 그 CIS 쪽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를 이 검사하는 테스터를 주력으로 그러니까 납품을 하거든요. 테스트 장비. 네, 근데 이 CIS가 지금 현재는 삼성 쪽에서 특히 삼성 파운드리가 좀 집중적으로 원래 좀 키우려고 해요. 예. 물론 뭐 AP 쪽이나 이쪽을 삼성이 굉장히 열심히 키우려고 하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원하는 거랑 실제로 퍼포먼스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자기들이 엄청나게 3나노에서 많이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하게 지금 TSMC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병목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지금 이 수주를 못 따내고 있잖아요. 네. 삼성 파운드리가.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잘하는 거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CIS 쪽이거든요. 그게 그래도 소니 쪽과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갤럭시 24가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글로벌적으로 최초로 온디바이스 그렇죠. AI 폰으로 나와요. 네. 지금 유출돼 있는 스펙을 보면 좀 실망할 것 같긴 한데 어허. 생각보다는 별로더라고요. 저는 별로였어요. 전 큰 기대는 안 하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큰 기대 안 했는데 AI 폰의 처음이니까 요 생각을 하고 저는 있었죠. 큰 기대 안 했는데 그거보다도 별로라서 아, 조금 그래요? 실망 건 있는데 그나마 근데 거기서 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건 물론 모르죠. 삼성이 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괜히 유출 안 하고 이게 과연? 이거 단지 알았어라고 할 거예요. 언팩 행사 하겠죠. 그래요? 예,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출돼 있는 거 보면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그거잖아요. 전면부, 후면부 카메라를 동시에 찍어서 이걸 이제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AI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셀카를 찍을 때는 전면부를 카메라를 찍는데 그렇긴 이게 하죠. 아무래도 화질이 좀 별로잖아요. 원래 맞아요. 카메라는 화면도 후면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후면인데 이걸 이제 하는 게 후면으로 앞에를 찍고 네. 전면 카메라로 나 모습을 찍어서 이걸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AI가. 머리 좋네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미지 센서가 커야 돼요. CIS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사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엑시콘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CXL은 확실하게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CXL은 끝나진 않는데 제가 제 이제 개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XL은 이게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예요. 왜?
표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 C타입 이거 바뀌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애플이.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표준을 바꾸는 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인식되는 시기는 좀 뒤에 있겠지만 모멘텀은 계속 나온다. 왜? CXL로 결국은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CIS 관련 이 테스터기는 계속 납품이 많이 될 거다. 네. 괜찮다, 종목. 다만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눌림 보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갭은 한번 메울 것 같거든요. 18,000원까지 눌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눌리면 겁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는 5%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셔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저는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 수익 저는 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지금은 1차로 보면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은 좋은데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거. 추가 매수 5% 가능한데 그거 18,000원 레벨이라고 합니다. CXL뿐만이 아니라 또 이미지 센서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살리면서 목표가 25,000원 제시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후성 살펴볼게요. 이 종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김명진 님의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오늘 11,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14,200원입니다. 비중 8%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후성도 많이 내려왔네요. 그리고 14,000원대 매수하신 이후에도 주가는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11,000원대를 회복은 했는데 여기서 또 큰 움직임이 없어요. 답답하신 상황입니다. 앞으로 후성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과 아무래도 같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튬에 대해서 자세히 뭔가 앞에서 짚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지금은 2차전지에 들어가는 삼성 SDI 그리고 LG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죠. 이 2차전지 업체들과 이 상승과 하락 흐름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전해질 핵심 소재인 유구라 인산 리튬을 생산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전망 밝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 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분분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있죠. 지금 이렇게 리튬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돼 있던 종목분들은 지금 당장 모멘텀을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14,000원대인데 여기에서 11,000원대 이 라인을 지지 라인 잡으시고 가격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14,000원대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4,000원대까지 쭉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지금은 단기로는 여기까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000원대 가격대에서 여기서 돌파 여부 보시고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매우 크게 축소를 하시고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튬 가격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리튬 가격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단기 모멘텀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향세에 있긴 하지만 지금 리튬 수요 자체는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리튬 강산도 늘어나면서 이 수요 못지않게 생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리튬 생산량은 100만 톤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2030년까지 330만 톤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량 예정치를 초과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도 여기에 맞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2차전지 배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이런 2차전지 시장 그리고 ESS 시장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점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의 이 재고 증가 부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볼 수가 있을 텐데 단기 모멘텀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비중 축소하시는 관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ESS와 리튬 수요 증가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00원까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도달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11,000원이 그래도 깨지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계속 보유하면서 손실 없이 나오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11,000원대에서 지지 라인을 보시고요. 네. 14,000원대까지는 좀 여기서 그래도 기다려보자.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이 매수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보유를 네.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000원 기준선으로 해서요.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예, 부자되자님께서 문서진 전문가님, 이제 대표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종목이, 이것도 오래됐어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가격대가 높습니다. 35,000원에 10%인데요. 손절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작년 8월 4일 날 장중에 37,800원 갔었고, 전 이거 좀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쭉 내려와가지고 11월 초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다시 살아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그나마 올린 게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3거래일째 팔고 있는 그런 관점인데 네.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는 뭐 잠깐 힘이 나왔던 것도 좀 꺾이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굳이 건설주를 지금 시점에 그쵸. 저는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건설주 내에서는 탑픽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국내 주택 그 사업이 없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다 플랜트 사업이고 해외 플랜트 쪽도 있고 국내 그러니까 플랜트에 집중돼 있고 국내 부동산 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낫긴 한데 그럼 해외 플랜트 쪽이 좀 활발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특히 화공 쪽 관련 이제 플랜트 매출도 지금 계속 좀 줄고 있어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2023년이죠. 한 12조 정도 매출 나올 줄 알았는데 한 9조 정도로 확 깎였고 네. 4분기도 실적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자꾸만 프로젝트 취소되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해놨던 것도 야 좀 가격 좀 깎아줘. 예, 그런 식으로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가면서 사실 수주 단가도 좀 많이 좀 떨어졌고 예, 그런 것들 보면서 확실하게 좀 안 좋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 증설이라도 좀 나와주면 좋은데 네. 지금 삼성이 반도체를 캐펙스를 증설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계속 캐펙스 쪽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캐펙스 증설 쪽은. 그러면 비화공 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진 않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뭐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관련 플랜트가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게 당장에는 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이것 말고 좋은 종목이 더 많으니 굳이 여기에 제가 보니까 너무 크게 미련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그냥 반등 나올 때마다 그냥 비중 다 줄여서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기회비용을 좀 생각해서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부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2부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이죠. 사전 접수 종목으로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혼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IPO 종목들 가운데 1등 종목 바로 LS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도 매수 잘 하셔서 수익 보고 계신 상황인데 과연 LS 머티리얼즈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또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한번 나눠볼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